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면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오늘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위너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작게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인기가 많으셔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특별하게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오늘 꼭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전문가님 또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내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톡방에서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쪽 QR코드 열려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필살기 코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어떻게 현재 수익을 올리고 계신지 어떤 종목들 톡방에서 나갔는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님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었는데 지난 이제 8월 달 현재 수익이 어떻게 올리고 계신지 한번 전문가님 한번 리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8월 달에 한 45% 정도 수익 중이긴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수익 중이라서 자, 그럼 8월 때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리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최근 거만 좀 리뷰를 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림 로봇도 있고 한국 가구도 있지만 이미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말고 최근에 갔었던 수익 났었던 리뷰 보면서 좀 하도록 할 건데 네. 자, 첫 번째 이제 매드팩토를 먼저 볼 거예요. 네.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하기 이전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 준 거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 FDA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진입했었던 목적은 뭐였냐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수급 동향, 그다음 실시간 수급 동향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었고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드팩토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시장가 매수 신호도 따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매수하고 나서 얼마에 체결이 됐는지까지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톡방이 이런 노란톡에 또 있죠. 이제 매수 신호는 주지만 매도 신호는 안 준다. 하지만 저 위너는 좀 다르게 매도 신호까지 친절히 2번씩 주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수익까지 인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매드팩토 잠시 좀 볼 건데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매드팩토는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었고, 자, 매드팩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팩토. 자, 일단 재무제표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게임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제약 관련주 안 좋아요. 이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바이오는 또 뭡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떤 기대가? 임상실험, 그다음에 임상 승인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임상 실험이 되고 정말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빨간불에서 이제 빨간불에서 이제 바뀌겠죠.
어떻게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지금 당연히 적자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자, 수급 뭐 상황 잠깐 좀 보더라도 자,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보유했었을 때 정말로 짧게 가져간 종목이에요. 짧게 한 2, 3일 정도 보유했었던 종목이고 2, 3일 만에 시세가 나와서 매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드팩토 잠깐 볼게요. 자,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일봉 딱 보잖아요. 뭐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선을 또 그으면 마찬가지로 저항을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차트 잠깐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제가 진입했었을 때 이때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언제냐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매물대. 이 매물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매물대에서 기존에 쌍저점을 만들었어요. 자, 쌍저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둘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쌍바닥을 만들 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있냐면, 자, 처음에는 바닥을 만들었을 때, 네. 자, 이런 바닥이 있습니다. 이런 쌍바닥, 이런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오고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왔을 때 이런 쌍바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쌍바닥은 어떤 쌍바닥이냐면 이런 쌍바닥 말고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재차 상승, 조정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런 쌍바닥, 이런 쌍바닥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쌍바닥은 어떤 쌍바닥이 있냐면 상승, 조정, 그다음 상승하고 조정. 이런 쌍바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쌍바닥이 있었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 바로 이 두 번째 나왔었던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이 네.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차트를 다시 크게 해서 보면 어디를 봐야 되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저점을 한번 높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박스권 상단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 녹색선을 안착했어요. 이 녹색선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61선 안착한 모습이죠. 자, 안착을 하면서 60선 안착을 해서 저희가 매수를 했었을 때가 마찬가지로 안착하고 나서 지금 슈팅이 나왔죠. 슈팅 나왔을 때 이날 저희가 시초가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은색 선이 마찬가지로 121선인데 이 부분을 자, 박스권 상단에서 마찬가지 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지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60선 돌파 이후에 120선을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 조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어쨌든 매드팩토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했었고 기존에 있었던 이 매물대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고 하면서 장중에 저희가 바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틀 뒤 당일날 매도한 종목이 아니고 당일날도 무조건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지만 이틀 뒤에 있었던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매도를 하면서 충분하게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기술적 단기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보셔야 되는 게 자, 고점이 지금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조정 오고 반등 오고 조정 그리고 반등 조정 반등 이렇게 오다가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고점에 있었던 상단 라인을 맞고 빠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시간 조정입니다. 그냥 시간 조정. 그 기술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반등 온 거예요. 자, 와 봐야 한번 조정 맞고 와 봐야 이 37,000원 여기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겠으나 네네. 지속적인 하방 추세에서 이거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종목은 2,000개가 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넘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는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짧게 들어가서 시세 포착을 하면서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한 번 더 자료는 잡겠죠. 잡겠지만 지금 당장 내일 매수에 아니요. 다른 종목,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매드팩토 첫 번째 종목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셨던 종목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이러한 종목들 매수랑 매도 신호 같이 또 전문가님께 톡방에서 주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두 번째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진입했었던 세트인데요. 바로 이제
삼형제죠. 셀트리온.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진입했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지만 네. 네네.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올 초에 10만 명, 뭐 20만 명, 맞아요. 뭐 30만 명 간에 만에 하다가 네네. 결국에는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일상 감기로 넘어갔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코로나가 재차 또 다시 한 번. 한 번 더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가 처음 다시, 그러니까 이번 다시 재감염 됐었을 때 단기적으로 볼 수, 재감염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감염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네네네. 저는 안 됐죠. 이미 한 번 걸려갖고 네, 다행이네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재감염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한 번 더 시세 맞아요. 나오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접근한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당연히 아시죠.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신규 확진자가 재차 15만 명이 돌파하면서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 뭐 휴마시스나 뭐 시젠 SD 바이오센스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들어갔었던 건 아니고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자체가 이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대장이죠. 어쨌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이 대장인데 어쨌든 20만 원을 재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 오늘자 기준으로 21만 원 훨씬 더 회복했을 거예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이제 재차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차 이제 1위를 다시 맞아요. 했었죠. 네네. 1위, 2위 하다가 이제 탈환했고 결국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자체가 지속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상승 추세가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좋은 점은 수급이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수급 잠깐 보면 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외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 달 동안 단기간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왔었던 모습이었고요. 뭐 재무제표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좀 다르죠.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은 차트 잠깐 보면은. 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어쨌든 기대감과 이런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긴 하죠. 자, 월봉상에 잠깐 뭐 보더라도 기존에 지금 9만 3천 원 부근, 9만 3천 원 부근에서 이제 11선이 마찬가지로 저항을 한번 터치한 모습입니다. 크게 해서 보면 네. 터치한 모습이고, 자, 마찬가지로 주봉상 잠깐 보더라도. 주봉상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수 자체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 나왔다 조정 그리고 상승 이후에 이제 많이 이렇게 쭉 한 번에 빠진 모습인데 자, 이거를 떠나서 최근 것만 보자면 주봉상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요 부분.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모습. 네네. 마찬가지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네. 돌파한 모습이라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나서 지금 캔들 자체가 만약에 지지가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84,000원에서 85,000원 부근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박스권 상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85,000원 부근. 85,000원 부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뭐 보시더라도 기존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모습이었고 이 지지 무너지니까 마찬가지로 저항이 된 모습입니다. 이 85,000원만 지켜준다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본다면 또 지금 이 위에 체크해야 될 게 이 회색 선하고 네. 검은색 선하고 이 녹색 선이 있습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있는 거는 1년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이고 그다음에 121선, 6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1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85,000원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추세 자체는 하락이긴 하지만 이 10만 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11만 5천 원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3만 원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하게 된다면 이제 추세 자체는 이제 저점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는 한 번 더 이 14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이 15만 원, 16만 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네. 8만 5천 원을 지켜준다는 가정
하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도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살펴봐 주셨는데 저희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이러한 종목들 더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쪽 QR코드 저희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님 이제 언제 또 나오실지 저희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러한 종목들 같이 받아가시고 수익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셀트리온 제약 살펴봤고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문가님? 다음 종목도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잠깐 이게 노란 톡 보시면 네네. 이게 제가 좀 친절히 좀 브리핑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있고 차트도 올려주면서 현재 자리가 그러네요.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잘 가고 있고 이렇게 다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말고 이제 또 있죠. CS 윈드. CS 윈드. CS 윈드는 이제 올 초로 좀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원전 섹터와 이제 신재생, 맞아요. 풍력.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제 나왔던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핫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올 초가 아닌 거니까 이번 달 초부터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7,4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 신재생 에너지 얼마를 거의 절반 이상, 3,69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좀 비교하면 이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난. 그럼 우리나라 곡물 관련주들 갔죠. 네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자, 가스 오늘 GSE 갔죠. 네네. 자, 유럽이 가스 공급 중단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GS랑 관계가 있나요? 없죠. 1도 없습니다. 진짜 1도 없어요. 그냥 기대감이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죠. 이 중에 신재생에너지 얼마? 3,690억 투자합니다. 달러를. 네. 우리나라랑 직접적인 이 CS 윈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기대감에 간 거예요. 기대감에 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LNF처럼 테슬라에 이렇게 우리가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관계는 있겠죠. 하지만 CS인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동향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크게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CS 윈도도 마찬가지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친절하게 매수 신호 드리고 투명하게 시장가 공시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 매도 신호도 드리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CS 윈드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을 봐야겠죠. 자, 얼마나 예쁩니까? 이제 8월 초부터 보면요, 기간이 거의 계속 담았네요. 한 연속 8거래일 동안 순매수한 모습이에요. 한 달 동안 동행 보면 뭐 외인이나 기간 마찬가지로 한 200억, 외인은 200억, 그다음 기간은 한 거의 600억 정도 한 달 동안 순매수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수급까지 붙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급 있고 재료 좋고 그다음 실적 뒷받침 되면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고 시장 올라오면서 이런 뭐 인플레 감축법까지 마찬가지 나오면서 재료가 한번 더 터져준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잠깐 보면 네. 자, CS님도 잠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본격적으로 보면 우상향,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2017년도에 3천억이었고 2018년도에 5천억, 그 다음에 19년도 거의 8천억, 20년도 9천억, 20년도 마찬가지로 1년도는 1조 2천억 원. 근데 올해 보고 있는 게 1조 5천억까지 볼 수 있어요. 뭐 내년 2조, 내후년 뭐 2조 3천억 원. 그러니까 매출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장기 포지션을 보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때는 우리가 원전도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이렇게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수급도 붙었지만 원전은 결국에는 너무 먼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실적이 당장 반영이 안 돼. 그렇죠.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이렇게 실적에 계산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잠깐 보시면 항상 시청자분들 말씀드리자면 월봉이나 주봉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월봉상에는 지금 딱 노란색 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선이 지금 한 67,000원 부근인데 지금 저항을 한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좀 크게 해서 보면 자 보이시죠? 기존에 이 20선 자체를 저항을 한번 맞았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맞았고 자 67,000원 오면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봉상 잠깐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네. 자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박스권 지금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 하단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46,0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지켜준 모습이에요. 지켜준 모습이고 자 오늘자 기준에서 이제 박스권 중단인 이 62,000원 부근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 돌파하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62,000원 지금 지지받아주고 있죠. 네. 자, 이 말은 한 9만 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스권 상단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왜냐하면 기존에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맞았죠. 두 번 맞고 여기서 세 번. 여기서 세 번, 그다음에 네 번까지는 한 번 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좀 크게 해서 보더라도 다 지우더라도 지금 이 회색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다 올라탔습니다. 자 올라탔고 만약에 이거 당장 내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한번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렇죠. 조정 받고 바닥 다지고 그리고 상승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이 241선까지는 한번 6만 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어느 정도 왔었을 때 조정 오고 반등이 왔었을 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CS 윈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당장 이제 또 언급이 될 만한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윈드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도 있으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HLB 제약도 들어가셨네요. 이 종목도 어떻게 또 수익을 내셨는지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자, HLB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쌍용차 인수에 관련해서도 뭐 한번 테마가 나왔었던 맞아요. 종목이었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쌍용차 인수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기대감이 올라가고 기대감에 빠졌던 HLB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거는 뭐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거의 20분 만에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고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네네. 들어갔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HLB 그룹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단타로 접근한 건데 이제 쉽게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관련 증권 뭐 당연히 아실 거고 뭐 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에 의해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그룹 같은 경우도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기대감도 있었죠. 있었는데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HLB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동을 봤었을 때 한 13억 원 그렇게 큰 금액의 수급은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이제 HLB 제약 자체가 뭐 거래량이 확 터졌던 이런 종목은 또 아니라서 되게 천천히 갔었다.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급등 그리고 다시 재차 빠지고 이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외인 수급 정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제표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단타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재무제표 잠깐 뭐 보더라도 뭐 분기별로 보면은 뭐 흑자였다가 이제 적자, 올해 상반기도 적자, 아마도 지속적인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어차피 이런 뭐 기대감과 뭐 실험에 성공했을 때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좀 볼 때 시청자 여러분 좀 팁을 드리자면 이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채 비율이랑 이
부채가 지금 156%, 150, 뭐 6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 때 21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부채를 좀 많이 깎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20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62까지 내려왔다는 건 거의 반 이상을 부채를 갚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유보율입니다. 제약바이오나 게임 관련주 유보율을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현금을 얼만큼 이 기업이 갖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 유보율이 높을수록 현금을 많이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실험해야 되고 이 실험 또 실패하면 또 투자해서 또 실험해야 돼요. 이 성공할 때까지 그냥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현금이 좀 많이 늘었는데 500이면 사실은 작습니다. 작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재무제표는 당연히 빨간 불이겠죠. 적자겠지만 이 유보율하고 부채만 보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제약바이오를 만약에 종목을 들어가게 된다면 이 종목 과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재무는 파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제가 잠깐 한번 보면은 네. 자, 기존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네요. 네, 과거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과거도 보시면 딱 여기죠. 그냥 계속 여기서 횡보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횡보치고 있다가 계속 횡보치고 있다가 거래량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나왔었죠.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다가 나오면서 기대감에서 올라갔던 종목 실적 안 받쳐주니까 뭐다? 기대감에 올라서 빠진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시간 조정.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최근 것만 잠깐 보자면 한번 이렇게 시세 한번 나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오고 나서 자, 네. 자, 올라오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청자 아실 게 이 녹색 선하고 이 검은색 선, 60선하고 마찬가지로 121선을 지켜줬습니다. 이 지켜준 포인트가 이게 굉장히 여기가 중요해요. 자, 이게 기대감이 올라가서 무너질 거면요. 반등 왔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쌍바닥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뭐를 했다? 60선하고 20선을 지켜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자, 지켜주면서 어떻게 됐다? 지켜주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이 부분, 그러네요. 요 부분 돌파하면서 장중에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장중에 20분 만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마찬가지로 크게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60선 지켜주면서 있었던 이 15,000원 부근 돌파하면서 요 부분 15,300원 돌파하면서 바로 수급이랑 기술적 분석을 해서 들어갔던 종목이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장기 포지션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런 건 단타로 접근한 게 없고 뭐 크게 보더라도 한 번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물리게 되면 시간 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최소 1, 2년 이상은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HLB 제약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해주셨고요. 저희도 톡방에서 20분 만에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방송 한 2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서 이제 전문가님 언제 또 나오실지 모르니까요. 오늘 미리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톡방에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수익까지 더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다음 종목 솔브레인 또 들어가셨네요. 솔브레인도 수익을 내고 나오셨어요? 네. 솔브레인 이전에 이것도 이제 노란톡에 대해서 좀 네네. 말씀드리면 볼까요? 이렇게 제가 차트나 이렇게 캡처를 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브리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목을 들어가서 이 종목이 왜 들어갔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아무리 데이 트레이딩 20분 만에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매수 매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브리핑을 보면서 이래서 윤호 전문가가 그래서 샀구나. 그래서 팔았구나. 이런 같이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뭐 당연히 넘어가면 반도체 섹터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네. 기대감에 올라갔으면 무조건 실적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실적,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실적입니다. 네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무조건 나와야 돼갖고 이런 썰브레인도 마찬가지로 2분기 최대 실적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내려가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올라온다면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마찬가지로 이런 2분기 최대 실적,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들어갔던 종목이고, 마찬가지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재료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노란톡도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을 했었고, 자, 비중까지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 가벼운 종목이 아니에요.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엉덩이가 좀 많이 무거운 종목이기 네. 때문에 비중도 조절하고 항상 주식은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비중까지 조절해 나가고 한다면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브레인 잠깐 보시면. 볼게요. 네. 자, 일단 재무제표 잠깐 보면요. 기존에 이제 3분기 때 그러니까 1분기 때 올해 초 1분기 때 매출액이 한 2,800억 정도가 됐습니다. 매출은 동일해요. 매출은 동일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기존보다 좀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이제 3년치 이제 실적을 보면요. 2020년도, 그러니까 2년치만 보면 2020년도는 마찬가지로 매출이 4,7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는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4,000억에서 1조 원까지 매출이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배 정도 느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어쨌든 이게 예상치긴 하지만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 2021년도에 이제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긴 하지만 매출은 거의 비슷해요. 1조 1,000억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그러네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줄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할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때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5일. 7월 25일부터 이렇게 지속적인 순매수,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인이 연속 순매수를 보였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연속 한 4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오늘자 기준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 보유세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쌍바닥을 좀 만든 모습이에요. 쌍바닥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만들었죠. 자,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나서 지수 자체는 좀 크게 해서 본다면 하방 추세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방 추세는 맞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자, 뭐냐면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시간 조정 겪다가 상승 한번 나왔다가 저항 맞을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죠. 네. 고점이 낮아진 부분이었으니까. 자, 맞고 나서 재차 빠졌을 때 반등 오고, 자, 지금 현재 이 60선 한번 저항 맞고 한 번 더 맞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어쨌든 단기적으로 저희 접근했습니다. 했지만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조정을 맞더라도 이 20만 6천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차 한 번 더 24만 5천 원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을 때는 좀 이걸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솔브레인을 접근했잖아요. 뭐 네. 쌍바닥, 이 쌍바닥 만들고 과연 저점에서 매수하면 진짜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때부터 보셔야 돼요. 요때부터. 자, 이때 우리 시청자들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캔들이 기존에 이렇게 5일선 밑에서 놀았어요. 이렇게 5일선 보이세요? 놀았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이 부분부터 보세요. 5일선을 캔들이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탔죠. 네. 자, 올라타고 나서 5일선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올라타죠. 그러네요. 단 한 번도 5일선을 언제까지
안 무너졌다는 거죠. 네네. 자, 매수하던 시점이 바로 7월 한 중순 정도 말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자,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일선이 올라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치고 있었죠. 요 박스권. 요 박스권 만들었을 때 이때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면서 5일선을 상승 이후에 한번 무너졌지만 네. 1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탔을 때 매수하면서 사실은 뭐 60선까지는 안 봤어요. 바로 여기 120선까지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때 시가 더 나왔죠. 24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도한 부근은 24만 원까지는 안 봤죠. 왜냐하면은 23만 5천 원 부근에서 121선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저희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긴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중장기로 좀 본다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한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솔브레인도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톡방에서는 거의 7%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한 7.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종목들 또 지금처럼 자세하게 또 리뷰를 해주시니까요. 또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들 같이 또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GSE 네. 또 들어가셨네요. 아까 저희 종목 클래스 때 맞아요. 잠깐 봤었는데 네. 이 종목도 수익을 내셨네요. 네, 오늘의 그 테마 급등주에서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GSE 마찬가지로 안 살 수가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14년입니다. 14년 만에 최고가 근처까지 갔다는 거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 뭐 대성에너지, SH 에너지화. 근데 그 중에서 대장은 뭐다? 그냥 GSE다. 뭐 한국가스공사 아니, 그냥 GSE. 가스는 GSE.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아셔야 돼요. 네네네. 가스는 GSE. 이것만 아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GSE 이런 재료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GSE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들어서 10번 이상 매수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나왔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유럽에 가스 공급 중단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GSE랑 뭐 유럽 가스 공급 중단, 뭐 14년 만에 최고 직접적인 관계 1도 없어요.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에 간 거고 네. 거의 뭐 가스나 사실 곡물 관련주 이런 거는 그냥 끝물? 그래요?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재료만 나왔을 때 들어간 거고 근데 이런 재료 나왔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내일 또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거는 거의 끝물 정도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차트 잠깐 뭐 보여줬지만 그래도 네. 좀 보면 GSE 같은 경우도 GSE. 보더라도 이미 이거는 거의 고점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최근에 이제 좀 좋죠. 오늘자 좀 좋죠. 이제 120선하고 이제 60선 그냥 갭상으로 그냥 바로 뛰어버렸죠. 요 부분. 자, 전일 화요일 날 종가가 얼마였냐면 5,26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가가 5,68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종가 기준에서 60선, 5일선, 120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갭상승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갭상승. 그러니까 무언가의 개인들에 대해서 뭐 수급이 확 들어와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외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한 번에 수급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오늘 15.78% 거의 16%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밑에 양봉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밑에 뭐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에 캔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갭까지 생각한다면 네. 상한가는 이미 갭을 포함해서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는 있겠으나 네. 중장기 포지션은 절대 아니다. 무조건 단기로 빠지는 종목입니다. 라는 걸 시청자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5,600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재차 5,100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갭을 지금 한 번에 올라갔잖아요. 한 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5,600원에 대한 이 120선 무너지면요. 재차 올라갔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GS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이 수익을 내셨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리뷰하면서 또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분들은요. 지금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바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위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제 언제 또 저희가 모실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 계속해서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고요. 매수와 매도 타점 저희 톡방에서 자세하게 전문가님이 또 설정을 해주시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같이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고요. 다음 또 한번 히든 종목 오늘 또 두 번째 필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게임 섹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히든 종목인지 어떤 섹터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나왔네요, 전문가님. 반도체 괜찮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3분기, 4분기 맞아요. 때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맞아요. 왜냐면 원자재 공급량에 의해서. 하지만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섹터이긴 하지만 네. 다른 재료가 살아 있어요. 그래요? 다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이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원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무진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인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이따 차트는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보더라도 지금 거의 저점 매수 오, 진짜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DDR5 이제 반도체 이 안에 들어가는 소켓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DDR4가 이제 2013년도 14년도에 나왔을 때 네. 굉장히 한 뭐 200%, 300%인가 400%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제 DDR4가 끝나고 나서 이제 DDR5가 원래는 상반기 올해 상반기 때 원래 출시가 돼야 되는데 어째 하다 보다가 이제 하반기로 밀렸어요. 밀렸는데 밀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진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애플의 이제 프로브 카드 공급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는 원래는 애플이 이 중국에서 이제 이 프로브 카드를 받아서 이제 받아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이제 했었는데 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품질이 많이 이제 좀 국내에 비해서 많이 딸리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받을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프로브 카드나 이런 소켓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받을 건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딱 3기업밖에 없어요. 진짜요? 이런 뭐 소켓이나 프로브 카드 딱 3개의 기업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이 애플과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 공급 계약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진짜요? 한 번 했었던 기업이기 네, 때문에 네. 한 번 다시 재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소켓에 대해서는 거의 대장주급이다. 3개의 기업밖에 없지만 이 프로브 카드나 이 소켓에 대해서는 대장주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일에 항상 주식은 기대감도 있지만 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만일 애플이랑 프로브 카드 공급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적 진짜 날아오르지 않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막 급등도 나오겠지만 실적이 이제 뒷받침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 수급까지 좋다. 그럼 진짜 삼박자가 다 그렇죠. 맞으니까. 다 맞죠. 실적, 뭐 수급, 그다음에 재료 모든 게 삼박자가 다 맞죠. 자,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요. 네. 기존에 이제 2019년도에는 뭐 800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20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400억. 올해는 거의 한 2,000억 정도 보면 되는데 매출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네.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매출에 2019년도 잠깐 보시면요, 매출이 한 877억인데 영업이익이 20억입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뭐 예상치 컨센서스긴 하겠지만 예상치가 매출이 1,900억이에요. 근데 2019년도는 매출이 4분기니까 따졌을 때 매출이 800억입니다. 자, 매출은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기존의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는 20억이었습니다. 뭐 올해는 2배 올랐으니까 영업이익이 40억이 돼야 되는데 네. 영업이익이 700억.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억에서 거의 몇 배 뛴 겁니까? 진짜 많이 뛰네. 몇배 뛴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매출은 2배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몇백 프로 올랐다. 네, 네, 네. 몇천 프로 올랐다. 예상치긴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애플에 대한 이런 공급 기대감도 있겠지만 진짜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예상치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네요. 훨씬
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세요. 와, 진짜 차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쁘네요. 진짜. 자,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상승 추세 아직까지 추세 안 무너졌어요. 추세 안 무너졌고 지금 타이밍 뭐다? 지금 거의 저점에 있었던 추세 상승 추세에서도 거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지금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이쁘죠? 재료 있죠? 재무제표 좋죠? 외인 수급 있죠? 자, 이렇게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네 가지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야지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되게 오랜만에 맞아요. 오랜만에 이제 내일경제 주식왕 클래스에 나왔는데 정말로 친정 같고 정말로 마음이 편안한 네. 마음이 편안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맨날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좀 이번 달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란톡에 지금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다음 뭐 이번 달은 아닌 것 같고 다음 네. 달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뭐 다음에 또 한번 또 찾아뵈서 좋은 시간 갖도록 뭐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위너 전문가님의 두 번째 필살기와 함께 또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언제 나오실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정말 굉장히 아쉬운데요. 여기서 오늘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에 뵙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너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루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저희 두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게임 섹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차트와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제 재료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삼박자가 다 골고루 맞는 정말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이었는데 이러한 종목들 오로지 이제 매수 타이밍은 저희가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매수 타이밍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님 또 언제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실지 아직 미정입니다. 굉장히 또 오늘 저희가 어렵게 오랜만에 모셨기 때문에 오늘 꼭 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릴 테니까요. 저희 톡방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이제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